폐지 줍는 노인들이 갈 길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. 폐지 줍는 노인들이 리어카를 끌고 차도를 지나다니면 많은 자동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욕설을 내뱉습니다. 왜 느릿느릿 가는 리어카가, 손수레가 왜 차도로 다니냐고 욕을 많이 하죠. 그리고 리어카들이, 폐지를 실은 리어카들이 사고를 많이 당합니다. 리어카를 끄는 노인들이 차도에서 최근에도 SUV 차량에 부딪혀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.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, 이러한 일을 좀 막을 대책은 과연 없는 걸까요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책이 있습니다. 그렇지 않아도 국회에서 그 손수레 차량을 한시적으로 예외로 차도가 아닌 인도로 다닐 수 있게끔 법을 개정하려고 했다가 그 법이 상정되기 전에 이제 폐기돼서 사라져 버렸습니다만은, 다음번에도 계속 상정되고 법안이 통과되어서 이제 폐지를 준 리어카가 인도로 다닐 수 있게끔 법을 개정하면 됩니다. 그러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그 폐지 리어카 사고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지금은 법적으로 리어카는 1m 이상이고 인도로 다닐 수 없고 차도로 다녀야 됩니다. 인도로 다니다가 이제 벌금 받을 수 있고, 인도로 다니다가 다른 사람들과 이제 접촉 사고가 나면 이제 12대 중대 그 사고로 이제 분류가 되어서 이제 피해가 되게 매우 큽니다. 금전적인 피해가. 그래서 리어카들이 인도로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는 거죠.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국회의원들이 하루빨리 힘을 모아서 좀 바로 잡아야 될 부분들이, 좀 예외로 적용을 해줘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. 그렇게만 되어도 지금의 상황보다는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나이든 노인분들이 왜 그렇게 폐지 주워서 이제 리어카에 실어서 고물상에 갖다 주냐라고 했더니, 결국은 그분들의 이제 빈곤 문제하고 또 직결이 되는 거죠. 그분들이 폐지 줍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들, 선택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. 그러면 그분들이 다른 뭔가를 일할 수 있는 이제 대안 일을 좀 마련해 주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하지만, 그것 또한 이제 정책을 이제 입안하는 사람들, 실행하는 사람들이 녹록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그것 또한 감히 말씀드리면 이제 각계각층에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 관련해서 좀 얘기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.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이제 덜 위험한 일, 그리고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, 그런 것들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더라는 겁니다.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만은 분명히 머리 맞대고 같이 얘기 나누고 의논하면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길이 왜 없겠습니까? 뭐 사람을 죽고 살리는 일일 수도 있는 거고,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 머리를 맞대고 좀 더 심도 있게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문제, 너무 많은 상황들과 맞닥뜨리는 것 같습니다.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없고 모든 걸 다 풀어낼 수 없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바로 잡아가고 개선시키고 하는 게 우리 이 사회 구성원들의 이 책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뭐가 되었건 간에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건 없을 겁니다. 하지만 순차적으로 하나씩 둘씩 따져 나가보면 분명히 또 나름의 해법을 또 내볼 수도 있을 겁니다. 폐지 리어카를 쭉 실은 그 노인분들은 하루에 8시간에서 12시간 일하시고 하루에 벌어들인 돈은 6,000원, 한 달 남짓 해봤자 뭐 20만원 이내인 금액이라고 하죠. 물론 뭐 그분들에게 좀 적당한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라는 것도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잘 압니다.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좀 분명히 길을 찾으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라는 거죠. 참 노인 빈곤 문제가 어제 오늘 얘기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그들이 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거.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.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한데, 이제 음식 배달하는 일 한 건 하면 얼마입니까? 3,500원, 4,000원. 근데 아주 나이 드신 분들이 폐지를 주워서 하루에 8시간, 10시간 움직여서 버는 돈 6,000원 남짓. 물론 딱 이렇게 맞아 떨어져서 딱 할 수 있지는 않겠지만
어떻게든 좀 연결하고 또 모색하고 하면은 길이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. 제가 그 나이 드신 분들에게 음식 배달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더랬습니다.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이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거다라는 거. 그분들이 이제 서로를 도와가고 서로 또 논의하고 얘기 나누고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다라는 겁니다. 앞으로 살면서 언제든 누구든 경제적인 공경에 처할 수 있다. 갑자기 질병 아니면 갑자기 뭐 병간호를 해야 돼서 아니면 큰 사업의 실패로 뭐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텐데 그럴 때마다 다 나 몰라라고 놔버릴 수 없는 거잖아요. 마찬가지로 폐입주민들 리어카 문제, 사고 방지 그리고 이제 빈곤 노인에 대한 이제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 개개인의 이제 문제로만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가 우리 나라가 어떤 식으로 좀 그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또 그들이 자립하고 그들이 이제 도움만 받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 자립할 수 있게끔 도와서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자체적으로 뭔가를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을까 이렇게 좀 따져볼 수 있게끔 여건들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. 사는 게 참 막막하고 쉽지 않고 어렵고 고민스럽다라는 것도 너무도 잘 압니다.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풀어나가고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빈곤 노인들 문제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. 뭐 그들은 젊었을 때 성실하지 못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또 그분들의 마음을 또 다치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여러 가지 이유, 상황,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 있다.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불성실했다, 한심했다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. 아무쪼록 우리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가 아니라 나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만 또 누군가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어떤 이에게는 내가 또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좀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. 살아가는 삶이 참 쉽지 않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. 근데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힘들어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그걸 또 생각하게 됩니다. 언제든 우리는 마음 단단히 먹고 살아야 될 것이고 누가 뭐라고 해도 좀 여유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여유라는 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여유 말고요.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남을 헤아리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이상입니다.